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랩에서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 기대, 그리고 현실, 그리고 디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시겠지만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IoT, 초연결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넘어서 사실 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또 숱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용어들이 다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는 이미 너무 일상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또는 팀앱이 음성으로 지시하는 것이 이미 어색하지 않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틱톡이나 또는 스노우로 찍는 영상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퇴근할 때 저희 아내의 부탁으로 저희 옆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아저씨와 아주 어색하게 만나는 당근마켓 거래가 또는 코로나로 이 빈도수가 상당히 늘어난 배달의 민족 주문이 이제는 색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서비스 없는 생활은 아주 불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해하시겠지만 이 공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오늘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인 로블록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기업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가 하나로 약 50조 원에 이르고요. 하지만 매출은 1조 원이고 직원은 1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자동차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물론 업이 다르지만 현대자동차는 시가총액이 54조 원이고요.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매출은 104조입니다. 매출이 로블록스의 1조 원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직원은 7만여 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비교만 해보셔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또 한편 예를 들어보면 미국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 5개를 뽑아보면 모두 다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모두 이제 높은 순위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이 또는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바라보는 미래 가치가 어떠한지 그 중요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서 사실 미국에서는 2015년경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해왔던 실정이고 또 이게 이어서 한국은 2019년경부터 개발자 열풍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겠지만 네카라쿠 베당토 좀 단어가 어려웠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심지어 인문계열 학생들마저도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을 상당히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도 한번 디랩에서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요 근래에 하고 있는 특강들이 있는데 이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한번 알려줘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상당수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로봇공학자 이런 직업들을 이제 제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죠. 여기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가 어떠한지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 디랩에서 조사한 내용들이고 디랩의 학생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연계해서 과연 청소년들, 학부모들이 미래 시대에 원하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저희가 이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 역시 최근에 메타버스나 AI 관련된 기술 전문가를 특강한 이후에 미래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강의 주제가 기술 주제의 특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협업, 연결, 창의성, 소통
이런 키워드들이 훨씬 상회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나 코딩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기본 역량이 사실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걸 훨씬 넘어선 무언가, 그것들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한 가지 좀 실질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근 몇 가지 정보 관련 대회 포스터를 한편 제가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던 컴퓨터 대회인 올림피아드도 있고요. 이 올림피아드 대회는 198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근래에 신설된 많은 대회들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AI 기술은 기본 역량이고 이 부분들을 훨씬 확대해서 응용하고 활용하고 창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들을 테스트하는 겨루는 그런 대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민간 기업이나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물론 CSR을 위한 활동이겠지만 이게 기업과 시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바는 우리 주변 삶의 어딘가에서 어떤 가치를 발현하는지 알고 접목시키는 것. 이 가치 발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나 AI에 대한 이해는 이미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미 이 교육의 실수혜자들인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나 AI 기술을 뭔가 특별하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어와 수학 같은 상당히 기초적인 학습의 대상, 이렇게 본다는 반증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어서는 그럼 우리 국가 교육 과정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을 할 때, 교육과정 개편 발표를 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되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2015년에 발표한 교육과정이 2018년에서 19년 정도에 다 적용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에 17시간, 34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 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 과정에 비하면 초등학교 6년 동안의 교육 과정에 비하면 0.3%밖에 안 되는 비중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적은 비중이라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22년에 교육 과정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들으시고 아실 텐데 이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 2024년에서 2025년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 개편할 때 이제 주안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화면에 적은 것과 같이 AI나 디지털 소양 교육을 많이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역량이 무엇인지를 많이 디파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같은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좀 고무적인 사실은 사회적 어떤 합의들,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는 이제 국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미래 교육 과정이라는 설문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토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과정들 한번 봤더니 생각보다 소프트웨어나 AI 관련된 것들 또는 인문학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제가 최근에 2022년 교육과정 개편 관련 특별 포럼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포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민적 합의들, 많은 목소리들, 많은 보이스들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올 3월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계, 학계, 산업계에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 많이 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 6월 30일에 참석했던 AI 교육 혁신 포럼에서도 정말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총장님들까지 오셔서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설파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사실 이런 이제 한국공학 할리먼이나 기술 할리먼이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학계를 많이 리딩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나서고 있다는 것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산업계에서도 내는 의견들이 상당히 이목을 끌 것 같습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AI 인재가 사실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산업계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꾸준하게 경험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 산업계에 나와 계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미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것들을 일찍 깨우친 나라들이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미 많은 교육들을 보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디랩이 이것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아까 앞서 인사드렸던 저희 디랩의 송영남 대표님과 같이 2014년 이후로 저희 IT 산업 현장에 계시던 저희 IT 아빠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9개 캠퍼스가 있는데 이 캠퍼스에 정말 이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하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9년에 디랩에 합류하게 돼서 지금 약 3년 정도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사실 이제 많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가르쳤죠. 저희가 디랩에서 이제 8년 정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성과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화면에 하나 보여드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디랩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디랩은 혁명이고요. 누군가에게 디랩은 평일 중에 유일한 행복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이제 학원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사실 아이들이 학원 간다고 하면 좋아할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데 디랩 간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너무 사실 저희는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 디랩은 오프라인 캠퍼스가 아까 9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학습 경험 상당히 너무 중요하죠. 직접 친구들과 만나서 저희 선생님들과 연구원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뭔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뭔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또 고쳐나가고 디버깅하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학습 도구들, 경험들을 결합시키고자 합니다. 네, 디랩온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저희가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학습 효과를 더 배가를 시키고 혹시 요즘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학습에 대한 어떤 필요시에 또 활용도 하게 됩니다. 또 이 디랩온의 비즈니스로서는 이런 9개의 캠퍼스와 동일한 라이브 클래스도 제공될 수 있고 또 디랩온만의 VOD 클래스, 영상 전문 클래스들로 학생 정말 더 많은 다양하고 값진 클래스들을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디랩이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외부의 파트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2021년 초에는 이제 미국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로블록스사와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공식 에듀케이터로 선정이 됐고요. 네, 또 저희가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오래된 이제 교구 업체인 아텍사와 국내 교육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코딩 교육 플랫폼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앨리스라는 회사와도 이제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의 정부기관들 그리고 뭐 과기부나 경기도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민간과 정부 기관들에서도 정말 디랩을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의 색깔들을 많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이 힘을 내어서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커리큘럼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어서 저희 컨텐츠 교육 개발 팀장인 조이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런 교육의 철학들 그리고 활동들을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커리큘럼이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훨씬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디랩이 하는 활동들 한 3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디랩이 이제 GGF라는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로 코딩으로 작품을 만들고 함께 친구와 함께 팀을 꾸려서 만들고 발표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경험이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 다 뭐 3,0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자기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 발표해보고 하는 이런 너무 값진 경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관계로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으로 가장 먼저 이런 것들 준비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WGG라는 이제 해외 캠프들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다녀와서 거기 계시는
어떤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또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거기에서 메이크페어도 참석도 해보고 실제로 정말 귀한 경험들을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희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경험들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글로벌 커리어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제 유명한 이제 기업들에서 정말 값진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네, 각기 줌에서 유튜브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들을 값진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코딩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아까 표에서 원했었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값진 경험들, 네, 창업 경험들, 그리고 협업하는 경험들, 창의성들, 인문학과의 어떤 결합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발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네, 쉽게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또는 공교육에서 제공하기 정말 힘든 부분들을 어렵더라도 발굴해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저희 이어서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